테슬라, 세계 7위 수준 슈퍼컴 확보. 자율주행 넘어 AI 혁신. 테슬라가 그래픽 처리 장치 기준으로 세계 7위 수준에 달하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톰스 하드웨어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자사의 슈퍼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 7,360개의 GPU 클러스터를 갖도록 했고, 이는 GPU 기준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려는 행보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수천 개의 엔비디아 A100 GPU를 통해 사내 AI 슈퍼컴퓨터를 훈련시켜왔습니다. 1년 전 이 슈퍼컴퓨터에는 5,760개의 A100 GPU가 있었으나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1,600개가 추가돼 약 28% 증가된 성능을 지니게 됐습니다. 과거 A100 GPU를 6,144개 탑재한 메르스 펄머터 슈퍼컴퓨터가 70.87 플라프스를 달성해 슈퍼컴퓨터 순위 중 7위를 달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1,200여 개 많은 GPU를 장착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7위로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슈퍼컴퓨터 외에도 자체 개발 AI 반도체 D1을 장착한 노조 슈퍼컴을 개발 중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D1은 초당 362조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362 테러플랍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도조가 구현된다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후카쿠보다 2배 이상 빠른 슈퍼컴퓨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슈퍼컴퓨터를 자사 전기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AI 기술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을 비롯한 일반적인 AI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달 말에 열리는 테슬라 AI 데이에는 테슬라봇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테슬라를 AI 혁신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분간 전기차 판매 줄어든다. 리비안도 타격 가능성 있어.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할 수 있다. 미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크크런치, 더버지 등 미국 현지 미디어들은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 조사를 인용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그동안 세금 공제 대상이던 72개 차종 중 약 70%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하지 않거나 제조업체 판매 상한선을 넘었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AAA의 존 보즈젤러 회장은 전기차 구매 시 연방 세액 공제를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액 공제에 너무 많은 조건이 붙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앞으로 현대, 기아,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 고객이 환불 불가 보증금을 걸었거나 계약 차량 가격의 5%를 지불했다면 기존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많지 않은 자동차 업체들도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브랜드를 소유한 스텔란티스와 토요타 같은 업체들은 더욱 골치가 아프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이 루시드, 리비안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액 공제 혜택은 55,000달러 이하의 세단과 최대 80,000달러의 픽업, 밴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루시드의 가장 저렴한 세단은 80,000달러 이상이다.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은 72,500달러이지만 옵션을 추가하면 80,000달러를 훌쩍 넘는다. 약 20개의 2022년식 및 2023년식 차량은 새로운 법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식 전기차 중에선 아우디 Q5, BMW 3 시리즈 플러그인과 BMW X5, 크라이슬러 퍼시픽 카페브, 포드 F 시리즈, 포드 머스탱 마하2, 포드 트랜짓 밴, 지프 그랜드 체로키 페브, 링컨 에비에이터 페브와 링컨 코세어 플러그인, 루시드 에어, 니산 리프, 리비안 EDV, 아런S, 아런T,
볼보 S6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식 중에선 BMW 3 시리즈 플러그인, 메르세데스 벤츠 EX, 니산 리프가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미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셋이 이뤄질 예정이다. 테슬라 모델 3 쉐비 볼트급 같은 전기차들은 내년 1월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이다. 인플레 감축법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중국 같은 요주의 국가에서 조달한 전기차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터리에 이들 국가에서 조달한 소재가 들어갈 경우 2024년 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24년까지 배터리에 북미 또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를 통해 조달한 자재의 최소 40%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2029년까지 배터리 부품은 100% 북미산이어야 한다. 일각에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 정부의 광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 아이폰 14 한 주 앞당겨 공개. 왜? 애플이 올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9월 7일 아이폰 14 공개 행사를 열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T 매체 9to5맥은 애플 전문 분석가 거밍치의 트위터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애플은 일반적으로 매년 9월 두 번째 화요일에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하고 약 열흘 뒤인 9월 넷째 주 금요일에 제품을 출시해왔다. 작년 제품 공개 행사는 9월 14일에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주 정도 앞당겨졌다. 거밍치는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4 발표 출하일이 전작보다 빠를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이 지난 실적 발표에서 3분기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아이폰을 출하하면 경기 침체 위험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거밍치는 부품 공급업체는 아이폰 14 출하량을 최대 1억대로 보고 있다며 중국 시장의 강력한 수요는 아이폰 14 출시 이후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달 열리는 애플 행사에서는 6.1인치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와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애플워치 8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루시드, 생산 목표 하향, 투자자와 갈등 생길까?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루시드가 생산 목표를 하향했다. 루시드는 최근 브랜드 공식 채널을 통해 연간 생산 목표를 대폭 축소해 6,000에서 7,000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 밝혔다. 이는 당초 언급되었던 2만 대 규모의 30% 수준으로 테슬라의 경쟁자를 자처했던 루시드에게는 아쉬운 내용이다. 루시드 측은 원자재 및 부품 수급 등을 이유로 생산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루시드의 목표 하향은 단순히 원자재 및 부품 수급만이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루시드는 연이은 리콜은 물론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품질, 완성도 역시 지적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생산 목표 하향 발표로 인해 투자자와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리오 부사장 초고속 충전 기술,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 경쟁력에 도움 안 돼.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이 전기차 배터리 초고속 충전 기술을 선보였다. 샤오펑의 초고속 충전 기술은 단 5분 만에 200km 이상 주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나 또 다른 중국 전기차 기업 리오 임원이 초고속 충전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했다. 해외 온라인 매체 CNE V포스트에 따르면 션페이 리오 부사장이 샤오펑의 초고속 충전 기술 공개 이후 웨이보의 초고속 충전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웨이보에서 고속 충전 기술이 훌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 초고속 충전 기술이 보급되더라도 여전히 배터리 교환 차량의 경쟁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 부사장이 고속 충전 기술의 경쟁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배터리 충전 효율성 때문이다. 현 부사장은 전력 400kW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한 곳에서 차량 4대를 동시에 충전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단 100kW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배터리 충전소의 전력 공급량이 더 많아도 전반적인 충전 효율이 낮다면 자동차 제조사는 충전소 추가 설립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배터리 교환소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공급 가능한 전력 중 일부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션 부사장은 별도의 웨이보 게시글을 통해 배터리 충전 전력만 두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 충전소의 고속 충전 기술보다 니오의 배터리 교환소의 효율성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노르웨이에 진출한 니오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는 온라인으로 교체 가능한 배터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충전소와 배터리 충전 전력만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 충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라고 작성했다. 한편 샤오펑은 전기차 배터리 초고속 충전 기술을 공개하며 2023년까지 중국 대도시와 주요 고속도로의 충전소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25년까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2,000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